가족들이 다 같이 끌어안고 죽는 상황은 만들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자, 저는 오늘 진짜 감동했던 게 바로 지금부터 엑기스가 나갑니다. 청와대 뉴스 3개만 더 전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니, 이게 하루 만에 다 나오죠. 이 네, 기사가. 연합인포맥스. 이 대통령 추경 편성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 얼마나 대통령이 이 추경에 대해서 간절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짧은 쇼츠로 담기가 버거웠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면 감동하실 겁니다. 근데 눈물은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자, 보시죠. 추경 편성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추경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보통 뭐 한두 달씩 빠르게 한다고 하니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의 관행인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정책 시장님 아시겠죠? 밤새서 그 주말이 어디서요 지금? 지목당한 거예요. 그건 그거고 국민들께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이 이런 거죠. 똑같은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하되 어쨌든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중간에 새는 데 없게 치밀하게 또 안도 만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실력이자 역량 아닐까 싶어요. 잠 좀 덜 주무시도록 하시고 저게 눈이 좀 팽해지시는 것 같긴 한데 예, 인생살이 팍팍해서 가족들 끌어안고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실은 막판에 약간 울컥한 거야.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가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청와대 직원들이 지금 오버타임 하는 게 일반 기업이나 지금 부처에 비해서 막 몇 배가 된. 몇 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막 쓰러지는 직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너무나 뭐 무리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그래도 좀 건강 좀 챙기도록 신경 쓰라고 비서실장한테 지시했단 말이야. 그래놓고 요거 밤새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리더의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웃음을 유발시키면서도 마지막에 이 죽어가고 있는 생활고 때문에 사람들 생각해라라고 또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잖아. 저는 많은 감동을 받은 감동스럽습니다. 이상훈 이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회의 중에 아씨 너 울지 말라더니. 가족들이 다 같이 끌어안고 죽는 상황은 만들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정말 여러 번 하셨어요. 이렇게 여러 번 할 때는 항상 그 생각을 머리에 이제 장착하고 나서 모든 정책 발표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어떤 기준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느냐의 정석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미래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아, 우리 좀 괜찮아지겠구나. 근데 그 짐을 이제 다 짊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인간으로서 대단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국가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조그맣게 따지면 청와대라고 하는 조그만 조직의 또 장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국가의 원수지만 이렇게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직원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을 밤새워 일시킵니다가 지금 막 병원에 실려가고 막 그런 상황이면 조직의 장으로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런데 또 우리가 챙겨야 될 국민들을 생각하면 일을 시켜야 되는 이 인간적인 그런 고뇌가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고 또 제가 사실 눈물이 나는 이유는 이토록 국민만 생각하고 일하는 분이 검찰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정청이 정말 지난 몇 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고 의견 교환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한쪽 구석에 푸대자루에 유류품 600여 점, 기체 부품 100여 점, 그리고 유해 9점이 뒤늦게 확인이 된 거야. 완전히 유가족 입장에서는 엄청나겠죠. 충격이. 대통령이 또 유감 사죄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뒤늦게 유해 등이 발견된 데 대해 아직도 비탄에 빠져있는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고 희생자분들을 애도했습니다. 대통령은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안 된 경위와 이후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빈틈없이 유가족들을 예우하라고도 지시를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나 봤더니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마대자루에다 그냥 놓은 거야. 근데 이거를 그동안은
국토부가 관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이니까 그냥 계속 유가족들이 다시 수색해 주세요 그래도 그냥 묻어놨던 거야. 근데 유가족들이 원했던 게 국무총리실 산하로 조사위원회를 옮겨달라라고 했고 그걸 이제 대통령이 작년 말인가요? 전격적으로 그렇게 총리실로 이관을 시켜주면서 총리실에서 드디어 유가족들의 원대로 다시 조사를 그동안 한 것입니다. 자, 대통령은 정말 열일하고 계십니다. 들을 위한 중요한 행사가 오늘 또 있었죠. 바로 요겁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뉴스였는데요. 특조위 청문회, 이태원 참사 특조위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또 확인이 됐어요. 난 몰랐네 이렇게까지는. 정말 가도 파도 끝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지금 뭐 나대고 다닙니다. 아직도 현직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밤 10시 51분 통화 10시 15분에 신고가 돼서 43분에 소방이 1단계 발령한, 그러니까 지금 죽어 나가고 있었던 국민들이 그 시점에 뭐 하고 있었나 봤더니 이러고 있었대요.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정도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대통령을 바라본다면 그거 통과시키면 내가 대통령 지지 철회하겠어 라는 식으로 대통령을 흔드는 방식의 소통, 그건 대화가 아니라 공격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 그런 여론을 접하고 막 악플들을 보는 대통령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면서 마음이 좀 젖어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울지 마라.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서 이번 정부 우리 이재명 대통령만큼 챙긴 분이 안 계세요. 다 불러서 정중하게 예우하고 계획이 없던 지난 타운홀 미팅에서는 우리 어디죠? 제주 항공 무안공항 또 우리 네. 유가족들을 안으로 다 불러들여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십시오 라고까지 예우를 갖췄던 우리 대통령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제주항공 참사 유해 수습 지연 책임자 엄중 문책 지시. 어머, 유해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이자들이. 응?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 브리핑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때는 브리핑이 한 번 일주일에 2번 이랬어요. 매일 막 서너 개씩 이상이 있는데 이 와중에 홍보수석이 나와서 12, 29 여기 참사 잔해물이 그동안 쌓여 있었대. 방치가 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추경을 독촉하는 대통령의 고뇌와 진심을 확인해 준 거죠. 직원을 밤샘 노동으로 몰아넣으면서도 가족과 동반 자살을 고민하는 서민들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는 리더의 모습에 우리 모두 감동하고야 말았습니다. 반면 지난 정권이 마대 자루에 방치했던 참사 유해를 이제야 찾아내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자들이 활개치는 현실 속에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묵묵히 짐을 짊어진 대통령의 행보가 미래의 희망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